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 그리고 전향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바람이 부는 원리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게 적도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은 곳은 상승 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이다. 그리고 저기압이니까 구름이 자주 생기고요. 비도 자주 내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극지방처럼 기온이 낮은 곳은 고기압이고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날씨가 맑다 또는 건조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대류하는 과정에서 지표면 근처하고 상공은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반대였었죠. 하지만 인간한테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지표면이니까 지표면에 있는 바람만 따진다.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상공에 있는 그 바람도 따지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지표면에 있는 바람만 따진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은 전부 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전향력은 원리를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잘 안 된다. 또는 귀찮다.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불고자 할 때, 진행하고자 할 때, 움직이고자 할 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그 반대로 왼쪽으로 휜다. 왼쪽으로 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은 물론이고 지구 대기 대순환을 완벽하게 이해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정말 이걸 단순하게 나타낸 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앞에서 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적도, 30도, 60도 여기는 써있진 않지만 북극점, 여기는 남극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지구를 약간 기울여 놓다 보니까 남극점은 지금 잘 안 보여서 우리 북반구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적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접으면 남반구가 되거든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이니까. 그래서 북반구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적도는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적도는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더운 곳이죠. 그리고 얘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근처가 제일 더워요. 자, 더우면 상승기류, 그리고 더우면 저기압, 그리고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끼고 비나 눈이 자주 내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잘라져 있는 단면도 보이죠. 그래서 적도를 봤더니 지금 공기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기류.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이 적도 근처는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죠. 자,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적도는 쭉 이어져 있으니까 띠 모양으로 이 저기압이 발달을 해요. 자, 그래서 띠 대자를 써서 저기압대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적도 저기압대, 또는 여기는 대체로 열대 기후니까 열대 저기압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현재 지구의 어떤 구름 모양 보여줬었죠. 적도를 따라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구름이 쭉 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적도 저기압대를 나타낸 거예요. 가장 더우니까 상승기류, 저기압,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껴있다. 물론 비도 많이 내리고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적도는 저기압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 이 적도랑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곳이 있죠. 남극이나 북극.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더라도 자, 여기보다는 조금 높이가 낮긴 하지만 북극점 근처는 제일 추우니까 이렇게 지금 하강 기류가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돌아서 적도 근처에서는 지금 이렇게 적도랜다. 북극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강 기류. 하강 기류면 여기는 지금 당연히 고기압. 자, 그다음에 고기압이 이제 극지방에 발달해 있어요. 남극 근처에도 마찬가지고 북극 근처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는 띠 모양은 아니죠. 그냥 여기 주변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고기압이라고만 하고요. 고기압대 아니에요. 그냥 고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 발달하는 고기압이라 그래서 극고기압이라 그래요. 극고기압. 됐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하가 되게 두껍게 쌓여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남극이나 북극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남극이나 북극은 눈 거의 안 내려요. 그럼 눈보라는 뭐냐? 그냥 원래 쌓여있던 눈이 날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굉장히 두꺼운 빙하들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은 고기압대가 발달해 있고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몰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적도와 극지방을 이렇게 지금 체크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적도부터 한번 봐볼게요. 적도부터. 자,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적도에 이렇게 에너지가 남잖아요. 에너지가 많잖아요. 기온이 높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는 극지방까지 이렇게 갈 건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기는 입체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자, 한번 부피로 한번 입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적도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을 해요.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공기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상승한 공기는 이쪽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는 북반구만 이야기를 할 거고 상승한 공기는 이제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북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와서 하강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람은 이 공기는 다시 적도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서 점점 데펴지고요. 적도에 도착하면 다시 상승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극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하게 돼요. 참 심플하죠.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림에서처럼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한 고리, 순환 고리, 그 다음에 30도부터 60도까지 또 하나의 고리, 그 다음에 60도부터 극지방까지 또 하나의 고리가 이렇게 생겨서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마 좀 이게 걱정되는데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왜 자세히 설명하는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문계 학생들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지금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극지방으로 가는데 상승은 그냥 상승이에요. 극지방으로 가는데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상승한 공기가 극지방으로 갈 때 이 바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다가 어느 정도 휘게 되면 더 이상 극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옆으로 가다 보면 이제 식어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휘는 정도는 지구의 크기, 지구의 자전 속도 그런 거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도쯤 되면 더 이상 극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하강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하강한 공기는 일부는 고위도로 가고 일부는 다시 적도 쪽으로 돌아와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극지방으로 가는데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다가 더 이상 극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하강한다.
하강한 공기는 다시 적도로 돌아오는데 역시 반듯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서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다시 적도에 도착하게 되면 상승하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휘고 하강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대류를 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 극지방에서 시작된 이 고리도 자 차가우니까 일단 하강을 했어요. 제일 차가우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강길이에요. 극지방은.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적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따뜻해지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다 보면 더 이상 적도 쪽으로 못 와요. 와서 휘어서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 에너지를 머금고 상승하고 다시 극지방으로 돌아가고 하강하고 다시 이렇게 오고 이게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서 이런 식으로 돌아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두 개의 이 고리는 지구 적도 근처는 1년 내내 가장 덥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가장 덥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무조건 순환이 생겨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환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해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물론 지구가 갈 때는 뭐 해들리라는 사람 이름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공식 이름이니까 그냥 불러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극지방에서 시작된 이 고리도 제일 추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강하죠. 얘도 무조건 일어나려고 그래요. 얘도 꽤 강한 흐름이에요. 극지방에서 이렇게 순환한다 그래서 이걸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극순환.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데 그럼 여기 30도부터 60도는 어떨까요? 자, 얘는 사실 온도만 따지고 보면 30도가 60도보다는 덥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여기만 따지면 상승 기류가 생길 것 같지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도가 제일 덥고 극지방이 제일 춥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는 곳이에요. 극지방에서 내려온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얘하고 톱니바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는 그냥 따라 도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굉장히 뚜렷한 데에 비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순환은 흐릿해요. 그래서 여기에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나의 흐름 30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가 하나의 흐름 60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가운데 30도부터 60도까지는 양쪽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일시 정지를 눌러도 좋고요. 선생님이 여기는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줄게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그림을 볼 건데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고 조금만 이렇게 살을 붙일게요. 자, 이제 공기가 대류를 하면서 세 개의 고리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건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지 않죠. 자,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 그러는데 앞에서 이미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층에 부는 바람 1번, 하층 지표면에 부는 바람 2번. 1번이 중요하다, 2번이 중요하다.
2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 바람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도 상층에 있는 바람 지우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여기는 상승기류, 적도 근처는 상승기류, 그 다음에 30도 근처는 하강기류 내려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극지방은 하강기류, 그 다음에 60도 근처는 상승기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상층의 공기를 이렇게 지금 지우고 났더니 이제 바람이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람은 적도에서 상승해가지고 고위도로 가다가 30도 근처에서 하강해서 다시 적도로 돌아오는 이 바람. 이 바람은 지금 30도부터 적도로 계속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얘가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바람이에요. 물론 적도보다 30도가 기온이 낮긴 하지만 30도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 그다음 자, 또 여기 하강한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30도부터 60도를 향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이 바람도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이에요. 30도보다는 60도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30도에서 시작된 바람이니까 이 바람도 따뜻한 바람. 자, 그런데 이제 극에서 불어오는 바람, 마지막 이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에요. 극지방이 제일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지표면에는 1년 내내 1번 바람, 2번 바람, 3번 바람이 불려고 한다.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려고 한다. 항상 풍이라고 한다. 적도가 제일 덥고 극지방이 제일 춥기 때문에 늘 바람이 불려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고리가 아니라 3개의 고리로 쪼개지고 그래서 바람은 3가지가 있다. 언제나 불려고 하는 바람은 이런 바람을 항상 풍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름. 자, 이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요. 모든 바람은 저쪽에서 불어오면서 저쪽의 성질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고요. 고위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그쵸? 그래서 모든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 북서풍, 그쵸? 그 다음에 한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 해풍,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3번 바람부터 봐볼게요. 3번 바람은 극지방에서 불어오죠. 극에서 불어오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극에서 불어온다, 동쪽에서 불어온다,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극동풍.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리겠지만 남극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도 극동풍이에요. 극에서 불어오고 동쪽에서 불어오거든요. 극에서 불어오는데 남쪽이니까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겹치면 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바람도 극동풍이에요.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편서풍이라고 부르죠. 편, 치우쳐 있다. 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서풍이라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라고 오해하더라고요. 서쪽이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편서풍은 남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남서쪽도 서쪽은 서쪽이니까 편서풍,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적도 근처에서는 무역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 무역풍은 어떤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하고 남반구에서 부는 무역풍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쪽에서 불어오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 무역풍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 남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은 남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불어오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 무역풍이라고 했어요. 하나 빼먹었네요. 자, 우리가 북반구에 편서풍이 불죠. 자, 우리 남반구 중위도요. 여기에도 편서풍이 불어요.
조금 이따가 그림을 다시 그릴 건데, 자, 남반구의 편서풍도 서쪽에서 불어오거든요. 대신 얘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라서 북서풍이 부는 거죠. 당연히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남북은 반대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건 똑같지만, 됐죠? 자, 이게 바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에요. 됐죠? 정리하고 나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 맞다. 참고로 이걸 왜 무역풍이라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무역풍이 이렇게 바람이 달라지는 그걸 살짝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역풍을 이용해서 과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무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역풍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대신 남쪽도 무역풍, 북쪽도 무역풍, 그래서 앞에다가 무역풍만 바람의 방향을 추가로 적더라. 됐죠? 자.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조금만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적도 근처는 자, 또는 여기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니까 늘 저기압이 발달한다. 그런데 얘가 적도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발달하니까 적도 저기압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름이 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0도 근처는 늘 하강기류잖아요. 하강기류고 당연히 이렇게 띠 모양으로 30도를 따라서 발달해 있으니까, 자, 여기는 고기압대가 돼요. 고기압대. 그런데 이제 앞에 당연히 말이 붙어야 되겠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중위도 고기압대라고 말을 해요. 중위도 지역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위도라는 말 대신 이 말을 훨씬 많이 써요. 아열대.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열대는 열대인데 앞에 아래요. 자, 얘는 열대랑 비슷하지만 열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30도부터 60도까지는 대체로 온대 기후가 나타나죠. 근데 온대 기후 중에 열대 기후랑 가까운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남쪽 30도 근처는 온대 기후긴 하지만 열대 기후랑 가깝겠죠. 그래서 열대 기후랑 비슷한 온대 기후라는 뜻에서 아열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 늘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된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자, 미리 예습을 조금만 하자면, 자, 여러분들 30도 근처는 늘 하강 기류야. 늘 건조해요. 늘 날씨가 맑아.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사막.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이 바로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해요. 그 다음 남반구에, 자, 우리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딱 여기 30도가 지나가죠. 오스트레일리아도 아열대 고압대가 1년 내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이에요. 건조기후예요. 그래서 기후를 알면 나중에 지형까지도 연결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0도 근처는 다시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서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대죠. 저기압대인데, 자, 60도 정도면 충분히 위도가 높아서 고위도 저기압대라고 말을 해요. 고위도 저기압대.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 극지방은 늘 고기압이다. 극고기압이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딱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지금 그 참고 자료에는 없을 건데, 자, 참고 자료에 보면 고위도 저압대에 이렇게 근처에 선이 그어져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한대전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한대전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기 대기 대순환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요약된 그림 한번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여기를 왜 한대전선이라 그런다면, 전선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경계선이에요. 전쟁선, 전투선. 자, 여러분들, 전쟁은 서로 친한 애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르고 뭔가 달라도 다른 애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만날 때
두 바람의 성격이 다를 때 그 경계에서 전선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남동 무역풍하고 북동 무역풍하고 적도 근처에서 지금 만나죠. 근데 여기는 전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랑 얘랑 성격이 똑같으니까.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바람 똑같잖아요. 하지만 자, 고위도 저압대 근처에서는 남쪽 적도에서 불어오는, 자, 얘도 적도에서 불어오는 편서풍하고요. 편서풍하고 따뜻한 바람. 극지방에서 불어오는 극동풍하고 차가운 바람. 얘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쉽게 섞이지 못하고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이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체로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추운 지역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대 전선이라고 말을 해요. 자, 기출문제를 보면 아마 한 번쯤 나왔을까?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는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대기 대순환은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는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이번에도 지구를 되도록이면 원 형태로 잘 그리고 싶어서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지구를 동그랗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콤퍼스처럼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 지구를 이렇게 지금 그리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따라 그려도 되고요. 백지 꺼내놓고, 아니면 이제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서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물론 조금 이제 여기 잘 이해한 학생들은 최종 결과물만 보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되짚어봐도 되고요. 자, 우리가 지구를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가운데에다가 적도를 그릴 거예요. 적도. 그 다음에 양 끝지점은 북극점, 그 다음에 남극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대기 대순환은 세 개의 이렇게 고리,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30도, 그 다음 60도, 그 다음 남반구도 30도, 60도 이렇게 지금 그리시면 돼요.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30도, 60도, 그 다음 여기도 30도, 60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공기가 수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승기류인지 하강기류인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상승기류를 표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는 여기 옆에다가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적도 근처는 1년 내내 무조건 더우니까 상승기류. 자, 이거랑 반대되는 곳은 양극지방이죠. 무조건 하강기류. 양극지방 무조건 하강기류. 그리고 얘가 한 번에 순환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서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승기류 양 옆으로 퍼진 다음에 30도 근처는 하강기류, 다시 30도 근처는 하강기류, 그 다음에 하강한 공기 중에 일부는 적도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60도로 올라가고요. 얘도 일부는 60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 자, 극지방에서 하강한 기류는 적도 가까이로 이렇게 오다가 60도 근처에서 상승하고 다시 극으로 돌아가요. 남극점에서도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적도 쪽으로 오다가 60도 근처에서 데펴져서 다시 상승한 다음에 극지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 방향 보고 그냥 그려 넣으면 되죠. 상승한 공기는 이렇게 양옆으로 퍼진다. 상승한 공기는 양옆으로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렇게 순환하는 고리가 만들어지죠. 됐죠? 자, 이게 단면도와 그 다음에 간단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울 게 있죠. 뭘 지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상공에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은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어도 정말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조금만 더 살을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봤는데 이제 바람이 세 개가 생겼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지표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부는지 이제 여기 가운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바람.
이 바람은 30도에서 적도를 향해서 오는 바람이죠. 물론 북반구를 먼저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올 건데 이렇게 반듯하게 오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바람은 30도에서 60도로 지금 가는 바람인데 역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은 극지방에서 이렇게 적도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인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자, 그림만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그려놓고 보니까 안 예쁘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런 그리기로 한 거니까 다시 좀 그릴게요. 자, 얘는 당연히 차가운 바람이니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남반구도 이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남극에서 60도 쪽으로 부는 이 바람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차가운 바람. 자, 그 다음에 30도 근처에서 적도 쪽으로 돌아오는 바람 이렇게 올려 그러나 남반구니까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그 다음 30도에서 60도로 가는 이 바람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이렇게 바람이 불려고 한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람의 이름은 어떡하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그려야 되죠? 미안해요. 자, 아무튼 더 빨리 한번 그럼 복습하는 셈 치고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좀 넘기셔도 돼요. 자, 다시 원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요. 가운데 적도 표시하고 30도, 60도 이렇게 그리고요. 자, 다시 30도, 60도를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눈치를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도는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자, 30도, 6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극점, 여기는 남극점, 60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만 표시를 할게요. 자, 적도 근처는 상승기류, 30도는 하강기류, 60도는 상승기류, 극지방은 하강기류. 30도는 하강기류, 60도는 상승기류, 극지방은 하강기류. 자, 이게 상승, 그러니까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얘가 바뀌잖아요. 그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적도는 더우니까 상승기류, 극지방은 추우니까 하강기류. 그것만 기억하면. 자, 그 다음에 무역풍하고 이제 편서풍하고 극동풍을 표시할 건데, 자, 여러분들 색깔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 남반구, 북반구 표시하고요. 그 다음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극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극에서 60도로 부는 바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 바람 이름은 무역풍이고요. 무역풍이고,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은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얘는 남동 쪽에서 부니까 남동무역풍. 무역풍은 이렇게 방 위가 앞에 붙더라. 그 다음 편서풍은 그냥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죠. 얘도 서쪽에서 불어오죠. 편서풍. 그 다음에 극지방은 극동풍. 얘도 마찬가지로 극동풍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앞에서 배웠던 거 고기압, 저기압을 다시 표시를 할 건데, 자, 적도 근처는 적도 또는 열대라 그랬었죠. 적도 저기압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위도인데 그냥 아열대라 그럴게요. 아열대,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대.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 저기압대.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은 극고기압.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적도 근처는 저기압 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린다. 30도 근처는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60도 근처는 역시 상승기류가 자주 생기니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린다. 극지방은 춥기만 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대기 대순환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했습니다.